안녕하세요. 한국 IBM의 조은옥입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만나는 의료혁신을 향한 IBM 헬스케어 로드맵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인 IBM의 헬스케어 솔루션과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임기남 차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BM에서 헬스케어 분야 세일즈를 맡고 있는 임기남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저희 IBM의 왓슨 헬스케어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왓슨이 아닌 IBM에서 이제 오퍼하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의 왓슨 개발이 어떻게 됐던 건가요? 예전부터 조금 많이 이런 쪽으로 투자를 했었던 건가요? 예. 일단 뭐 작년에 이제 구글에서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을 이기면서 이제 바둑에 이제 커다란 좀 바람을 불었죠.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게 있고, IBM 같은 경우는 1997년도에 이제 IBM 딥블루라는 이제 뭐 인공지능 이제 솔루션이 세계 체스 대회에 나가서 이제 그때 이제 최정상인 러시아의 카스파로프를 이기면서 이제 인지 컴퓨팅의 시대를 열었고요. 2011년도에 이제 미국의 TV 퀴즈쇼 버디쇼에서 IBM 왓슨이 주장해서 최대 우승자와 최대 우승자를 상대로 해서 우승을 하면서 IBM의 왓슨이라는 이제 그 네임 브랜드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IBM 같은 경우는 이제 1900년도부터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통호 카드라고 하는 이제 출퇴근 카드를 찍으면서 그런 시작을 했고, 1950년대에는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드 기술을 통해서 왓슨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현재는 이제 저희가 커그니티브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핫한데 그러면은 IBM에서 이야기하는 인지 컴퓨팅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인공지능이라 하면 인범위한 이제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기계가 실제로 인간과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런 광범위한 내용이라면, IBM에서 얘기하는 인지 컴퓨팅은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약간 더 좁은 개념이고요. 이제 인지 컴퓨팅이 추론을 하고 학습을 하고 또 인간과 상호작용해서 계속 인간이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컴퓨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는 머신러닝, 그다음에 딥러닝 이런 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서. 요즘 여기저기에서 인공지능들의 활약 같은 게 많이 들려오는데 왓슨은 어떤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나요? 왓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산업에서 지금 상업화가 돼서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금융 쪽에 개인의 투자 선호도를 파악해서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 그다음에 또 이제 은행 같은데 이제 콜센터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펌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 판례 분석을 왓슨이 이제 판례 분석에 도와드리고 있다. 네, 저도 약간 그 조지아 책에서 조교로 활동한 질 왓슨이랑 저 로펌에서 활약중인 로스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본 기억이 아, 예. 나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컴퓨터인 줄 아무도 몰랐다고 할 정도로 네, 그랬다는데, 맞습니다. 네. 뭐 이제 대화나 뭐 그 질의응답에 대해서 뭐 90% 이상의 이제 정확도를 보이면서 이제 빌 왓슨 같은 경우는 조교를 활동을 했는데 컴퓨터인지 몰랐다. 이제 네.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 이제 왓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IBM 왓슨 헬스 같은 경우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요. 라이프 사이언스, 온콜로지, 뭐 파퓰레이션,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밸류까지 쭉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IBM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을 입수했습니다. 의료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트루벤, 스프로리, 히테일즈의 회사를 입수하고, 또 작년에 이제 의료 용산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처리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머지라는 회사를 입수해서 이제 이미징까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IBM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특정 의료 분야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전문 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왓스포 오프로지 같은 경우는 또 MSK 시스템에서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게놈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 이런 협력 기관들과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왓슨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하고 있나요? 상용화된 이제 솔루션은 세 가지를 많은 분들이 아시는 왓슨 폴로지에서 이제 암에 대한 치료법을 좀 제시를 해주는 두 번째로 이제 왓슨 지노믹스로 대표되는 주요 게놈 센터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이제 게놈에 대한 분석. 세 번째로는 이제 신약 개발 병원의 연구소에서 리서치 도와주는 세 가지 영역이 상용화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마스터 온콜로지는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 근거들을 찾아서 이 환자에 대한 가장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시를 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작동되는 원리는 사실 첫 번째 환자에 대한 정보들을 다 추출을 해서 그 환자 정보를 키로 입력을 합니다. 61세 여자, 뭐 어떤 질병, 암에 대한 상태, 튜머에 대한 길이, 뭐 이런 속성들을 전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을 하면 미국의 NCCN 가이드라인 그리고 또 MSKCC의 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치료법들을 이렇게 옵션을 찾아냅니다. 그 옵션들을 찾아내서 그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 근거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가설을 세워서 그 퍼센티지로 근거를 찾아서 대한 퍼센티지에 기반한 우선순위 치료법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왓슨 온콜로지를 돌리면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치료법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고요. 이제 그린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레코멘드 되는 치료 방법이다. 두 번째는 고려할 만한 치료 방법이고 세 번째는 고려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이제 레드로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왓슨 온콜로지 화면을 캡처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왓슨 온콜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을 현재는 EMR과 자동으로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수기로 키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자 정보, 그다음에 상태에 대한 인상 정보들을 속성들을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는 이제 에스크 왓슨 단추를 누르면 한 뭐 수초 정도의 후에 바로 이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이제 결과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그린, 오렌지색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요법을 먼저 제시를 하는 치료 방법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 그런 다른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는 이런 단계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학요법에 대해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런 화면은 이제 화학요법에 대한 근거를 소스에 대한 거가 다 기반이 돼 있고 이런 퍼센티지로 다 확률을 계산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클릭을 하면 어떤 근거를 참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오버뷰와 이제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된 이제 논문 자료라든지 이런 가이드 자료들을 또 클릭하면 볼 수 있고 또 MSKCC에서 레코멘드하는 그런 내용도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화면에서 볼 수 있고 이제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그 드러그 인포메이션을 누르면 하면 이제 드러그 정보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뭐 드러그 정보에 대한 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뭐 특정 약에 대한 이제 그 거부 반응이라든지 뭐 화면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왓슨은 어떤 것들을 분석하고 정보를 학습하고 있나요? 이제 뭐 왓슨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사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하고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MSKCC 팀에서 계속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왓슨 솔루션이라는 게 이제 한 의사가 읽을 수 있는 논문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논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의사 선생님이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왓슨은 혼자서 트레이닝을 하고 또 MSKCC에서 코렉션을 하고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공부를 해서 의사 선생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A네요, 예. 왓슨. 네. 현재는 이제 왓슨 포크로지가 모든 암을 커버하고 있지는 않고요. 결장 기장암, 유방암, 폐암, 제공암, 난소암까지 해서 7개 암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또 방광암, 결장, 혈액암, 연말까지 아마 기발을 하려고 하게 된다면 한 40% 정도의 암을 이제 커버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왓슨포 온콜로지를 도입하고 있는 병원이 추가가 되는 암이 생긴다면은 조금 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나 그런 이슈. 아닙니다. 일단 계약 기간 내라면 추가되는 암은 그냥 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즘에 아무래도 가천대 길병원이 도입을 해서 한창 화두가 되었었잖아요. 혹시 관련해서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천대 길병원은 이제 작년 이제 8월에 계약을 했고요. 내부 공진 암센터를 만드는 인테리어나 여러 테스트를 거쳐서 작년 12월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년 3월까지 한 200명, 6월까지는 거의 300명 정도의 이제 환자를 진료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에 보이다시피 이제 대장암, 대장, 직장암 쪽에 가장 많이 치료를 했고 유방암, 폐암순으로 진료를 했습니다. 치료법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호르몬, 항암요법, 수술 방지법 이런 것들을 그거를 지시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생존율까지 다 같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했던 이제 인공지능 이제 추진 단장님의 이제 기사에 보면은 왓슨을 드러났더니 나가 KTX를 타는 기분이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또 DJ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보험이 커버되는 게 미국과 한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좀 한계점도 있다라고 또 코멘트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또 잘 활용을 하고 계신다니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러면은 좀 다른 병원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가요? 네. 일단 국내에서는 이제 온콜로지 관련해서는 이제 3월까지 5군데 정병원, 부산대병원, 건영대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대구 콜레기대학교 병원 5군데 도입이 돼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파트너십 모델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조금 나가 있는 편이고요. 인도나 미국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왓슨 S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이제 한국도 굉장히 좀 빠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봐도 거의 상위 수준으로 도입 현황을 보이고 있네요.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왓슨 온콜로지 아니고 왓슨 포 지노믹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암 환자에 대해서 개인화된 치료를 제시해주기 위해서 게놈을 분석을 해서 게놈 분석을 통한 약물 정보를 추천을 하기 위해서 위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왓슨포 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환자에 대한 이제 게놈 정보를 분석을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패스웨이 변이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드러그 정보를 분석을 하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왓슨 지노믹스도 여러 이제 메디컬 아티클 2,300만에 달하는 메디컬 아티클 그다음에 약물 정보, 그다음에 임상 실험 정보, 그다음에 개념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같이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왓슨포 지노믹스에 대한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되는 이제 오버뷰를 잠깐 보시면 일단 위에 이제 박스 쳐진 부분은 이제 IBM 영역은 아니고요. 네, 암 환자에 대해서 그 이제 암세포죠. 이제 튜머를 이제 추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DNA를 이제 시퀀싱 하는 거죠. 시퀀싱 장비를 통해서 보통 일루 땡땡 차 제품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런 머신을 통해서 추출된 파일을 저희 왓스포 지닉스에 올리면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을 통해서 가장 효율화된 드러그 정보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병리학자 이제 의사 선생님의 영역이고 그래서 병리학자가 보통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이제 개념 분석과 드러그 정보를 한 정보를 이제 옆에 보면 이제 온콜로지스트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리포트를 전달을 하게 되면 온콜로지스트가 환자한테 가장 적합한 치료법과 약물 정보를 추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이제 모든 암을 다 이제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암에 대한 온콜로지처럼 제약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암을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협업도 같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일단 왓슨포 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대 병원에서 부산대 병원 같은 경우는 왓슨포 온콜로지와 지노믹스를 같이 도입했고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온콜로지와 지노믹스를 같이 도입해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어, 뭐 치료법이나 약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한 가지 또 이제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병리학자분이와 온콜로지스트가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바쁘다 보니까 사실 반대로 또 활용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온콜로지스트가 지노믹스부터 개념 정보를 받을 수 있고 또 병리학자가 와스포 온콜로지를 통해서 암에 대한 이제 치료법에 대한 것도 리포트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협업 모델을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게 또 이제 부산대병원에서 잘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밀의학 분야에서 동남고를 넘어서서 가장 이제 선도 병원으로 나아오고 해서 온콜로지와 지노믹스를 도입했던 케이스를 지금 저희 온콜로지랑 지노믹스를 시너지 얻고 있는 거는 부산대병원 네, 하나인가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왓슨 포 드러그 디스커버리입니다. 드러그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신약 개발을 하는 제약회사나 아니면 병원의 연구소에서 리서칭을 도와주는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신약을 개발할 때는 굉장히 많은 기간과 이제 돈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그를 디스커버리 리서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드러그 디스커버리가 좀 도와주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어떤 부작용이 있었고 어떤 효과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한데 합쳐서 이걸 바탕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 음, 건가요? 뭐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어떤 질병이나 뭐 개념 정보라든지 약물 정보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논문을 찾고 뭐 하고 서칭을 하고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이제 키워드 기반으로 이렇게 작업을 한다면 와스포 드러그 디스커버리는 어, 가장 뭐 기능화된 서칭 기반으로 이렇게 이런 근거들을 찾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화면인데요. 이제 HK라는 개념과 오베리언 캔서 난소암인가요? 관계에 대해서 뭐 상황관계를 알고 싶다 하면 이렇게 관계를 쳐서 검색을 한다 치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꼭 이제 SK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이제 텍스트를 논문들을 분석을 해서 상관관계에 있는 영역들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뭐 개념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상관관계를 쭉 연결을 해서요. 그때 찾을 때는 이제 여러 이런 텍스트에 대한 관계를 자연어 기반으로 이제 검색을 하는 겁니다. 단순 키워드 기반이 아니고. 자연어라고 이제 보통 내가 이야기하는 이 문맥과 맥락을 다 이해를 네, 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런 정보들을 다 검색을 해서 상관관계를 찾아내서 뭐 거기에 관련된 이제 뭐 SQL뿐만 아니라 다른 뭐 개념에 대한 정보들 같이 또 추가해서 이제 같이 검색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화면에 대한 이제 관련된 뭐 정보들을 쭉 추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가설을 세워서 왓슨에 대한 퍼센티지 기반의 이제 그거를 찾아내고 그래서 그런 모든 이제 뭐 상관관계들을 이렇게 뭐 그래프화 시켜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그래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뭐 IL2라는 개념에 대한 뭐 상세한 정보를 주시다면 이 상관관계 그래프에서 또 클릭을 하게 되면 자세한 이제 다음에 보시면 이런 어떤 정보들을 참조해서 뭐 찾아냈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뭐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테이블화해서 연구 개발의 분야에 굉장히 이제 혁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왓슨 포 클리니컬 트라이얼 매칭이라고 해서 왓슨 포 CTM이라고 하고 있고요. 임상 실험에 임상 대상자를 찾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일일이 이제 뭐 EMR 데이터나 여러 가지 임상 정보들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뭐 EMR 통합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뭐 임상 대상자들을 후보군을 찾아주고 그 임상 대상자들도 가장 적합한 우선순위를 보여주는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EMR이 뭐 한글도 막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EMR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TM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가기는 조금 어려운 좀 허들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TM 같은 경우는 이런 화면이고 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선호되는 이제 임상에 대한 정보를 뭐 대상자를 가장 위에 놓고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면 어떤 근거를 기반해서 진행되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왓슨에 대해 이제 마지막 영역은 이제 뭐 고객분들이 이미징 이제 진단하는 부분들 많이 여쭤보시는데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머지라는 회사 작년에 인수해서 왓슨 클리니컬 리뷰라는 프로젝트 하에 뭐그 EMR 데이터뿐만 아니라 영상에 대한 이미징 한도 진단에 대한 영역을 현재 개발 중이고요. 뭐 연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아마 내년쯤에 이제 런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왓슨 영역에 대해서 이제 이미니까지 무료 영상까지 이제 판독을 할 수 있는 까지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왓슨이 의사 선생님들의 다양한 분야, 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네, 계기가 되겠 그러면 이제 계약이나 이제 왓슨 관련해서 도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왓슨 포 온콜로지 지노믹스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고요. 이제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약간 이제 뭐 전기를 쓰는 그 사용료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사스 서비스라고 보통은 이제 2년 이상으로 하고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환자 수나 사용자 수 세는 기간에 따라서 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영어 버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왓슨 팀에서 와서 교육이라든지 IT 기술 관련된 내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 문서가 영어라고 하면은 네, 왓슨 포 온콜로지나 지노믹스도 다 영어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한국어 지원은 될 계획이 혹시 있나요? 아직은 뭐 한국어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항상 다른 산업군에서 얘기하는 저희 왓슨 포 영역에서 한국어 개발을 하고 있지만 영역과는 좀 다르게 왓슨 헬스케어에서는 아직 한국어 적용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왓슨을 위한 별도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하드웨어를 도입해야 하는 거는 아닌 네, 건가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 내에 어떤 뭐 서버라든지 하드웨어 설치가 전혀 없고요. 웹 기반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왓슨에 대한 이제 슈퍼컴퓨터는 이제 미국에 있게 있는 거고 그게 접속해서 왓슨을 환자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보험 수가도 적용이 되게 현재는 이제 그 의료보험 수가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워낙 초기 단계이고 병원에서 아직 이 온콜로지에 대한 뭐 비용을 따로 받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활발히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한국 경우에는 일본의 정책을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금 참고를 해볼 만하네요. 온콜로지는 의료기기에 속하는 건가요? 현재는 이제 의료기기에 속해 있지는 않고 의사 선생님을 서포트하는 솔루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의료사고가 날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가끔 이제 뭐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여쭤보시긴 하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의사 선생님의 의사 결정을 서포트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모든 이제 이런 내용은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고 또 환자한테 가이드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책임 소재는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EMR 연동이 가능한지 국내 병원은 EMR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그걸 향후에는 EMR 연동을 해서 뭐 이렇게 수기로 키 입력하지 않아도 네. 자동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왓슨 이외에 IBM이 헬스케어 영역에서 다른 서비스나 솔루션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뭐 왓슨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뭐 몇 가지만 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의료 데이터라고 해서 뭐 CDW 또는 CRGW라고 하는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많이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개발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IBM이 자체로 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그 의료 쪽 파트너사에서 개발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IBM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필요한 솔루션과 하드웨어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는 이제 뭐 정형 데이터만 이제 분석을 했다면 저희 왓슨 익스플로러가 추가로 도입이 되면서 이제 비정형 텍스트도 같이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EMR에 대한 이제 막 소수령으로 막 기입된 것들 그런 것들 다 이제 왓슨 익스플로러가 텍스트 어널리틱스를
해서 같이 DW 연계에 넣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CDW를 구축하게 되면 이제 뭐 인간에 필요한 뭐 데이터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뭐 병원 의료진이나 또 임상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CW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이 이제 병원에 적용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IBM이 좀 더 차별화된 말씀 익스플로러라든지 차별화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같이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BM 고객 중에 이제 병원 쪽 분들이 CDW를 구입하신 분들도 꽤 네. 있으신 상태이고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차별점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CDW를 구축하면 향후에 이제 왓슨, 뭐 콜로지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는 연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CDW를 구축하게 되면 적재된 데이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향후에 왓슨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그 원청 소스로 활용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연계에 대한 사전 전단계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CW도 꼭 구축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왓슨이나 혹은 그런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솔루션들을 도입을 생각하고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CDW와 MX 기반의 인프라가 조금 커지고 있다면은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회사를 인수했는데 트루벤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트루벤에서 가지고 있는 360 케어 인사이트라는 솔루션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CDW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ETL 솔루션을 통해서 끌어와서 따로 이제 데이터를 보관하고 분석을 하는 솔루션이라면 360 케어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임상 정보를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뭐 그런 어, 환자에 대한 이제 위험한 환자를 식별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임상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소프트 역할을 해주는 이제 실시간 이제 임상 정보 분석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 솔루션 이제 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많은 병원에서 이제 이미 도입돼서 사용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리얼타임 폴 ICU는 어떤 건가요? 이제 ICU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환자실이라는 용어인데 중환자실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긴급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중환자실에 이제 약간 비주얼화된 이제 솔루션을 개발해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싱가포르의 이제 파크웨이 병원에서 사용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보시다시피 레드가 나오고 그 환자의 이제 이상이 생기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 빨간색에 대한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헬스 체크에 대한 각종 그 의료 장비에 대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환자실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체크하거나 하기 어려운 인력이 부족한 병원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피텔이라는 회사도 인수를 했는데 피텔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료 헬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5천만 명 이상의 이제 환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자 정보를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통합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자가 치료하는 부분, 그다음에 뭐 의료비를 지불하는 데이터 이런 모든 영역들에 대한 내용을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왓슨 API가 있습니다. 왓슨 온콜로지 지노믹스라는 다른 영역에 산업별로 사용하고 있는 왓슨 API가 있는데요. 이 왓슨 API를 이용해서 이제 병원에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는데 이 API를 끌어와서 호출을 해서 다양한 왓슨에 대한 API를 활용한 솔루션들을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의료 쪽 헬스케어 분야에도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발을 위한 오픈 소스들인 거예요. 네, 인공지능 오픈 소스고 좀 우리가 원하는 API들 오픈 소스들을 조금 끌어와서 하나의 앱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네. 화면에 보이시는 다양한 이제 API들이 있고요.
이런 API 를 활용해서 필요한 솔루션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두 번째 세션인 병원의 재해복구, 병원 IT 인프라의 비상 상황에 대응한 재해복구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오늘 김상훈 과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훈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재해복구예요. 네. 어떤 건가요? 재해복구라고 하면 이 단어가 좀 어렵기는 한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얼만큼 빨리 복구를 하느냐 그런 거에 관한 서비스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경북권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고 신문을 보니까 한 대학병원에서 EMR 시스템이 마비가 돼서 그날 한 몇 시간 시스템을 샀는데 10억 넘게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10억 원이요? 예, 그리고 굉장히 또 병원이 큰 병원이고 환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MR이나 고가의 장비들도 잠깐만 서도 굉장히 큰 돈이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IBM의 서비스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분들의 생명과 어떻게 보면 직결이 되는 문제겠네요. 그렇죠. 예, 네. 일반 회사에서는 단순히 데이터가 날아간다거나 데이터를 다시 복원을 해거나 하는 게 있지만 네. 병원에서는 환자 그리고 환자에 관한 데이터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관련하는 그런 모든 데이터들이 다 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해 유형들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유형의 재해들이 있는지. 재해라고 하면 자연재해가 제일 클 거고요. 그렇게 네. 보면 지진이나 홍수 같은 것이 있을 거고 혹은 또 병원도 이제 건물이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는 건 당연할 거고 그리고 가장 큰 게 전력적으로 정전이 습관적으로 일어난다거나 네. 할 수도 있고 혹은 엔지니어 분들께서 잠깐의 혹은 이렇게 사고에 의해서 실수로. 그렇게 장비가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랜섬웨어 같이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날 랜섬웨어가 터졌을 때 뉴스 기사를 보니까 피해를 받은 병원도 속속 있었다. 그리고 특히나 중소병원에서 더 컸다라고 이런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 그런 보안팀을 꾸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은 지진에 대한 이야기, 네. 사진입니다. 헬스케어 인프라 관련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좀 재해나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헬스케어 IT 인프라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재복구 관련됐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아무래도 의료 IT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나 또 환자에 대한 생명에 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는 EMR, 팍스, OCS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런 복합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어우러지기 때문에 비용이 또 많이 발생돼서 비용이 또 효율적이어야 되고 최근에 또 환자 수가 많이 감소하는 추세라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설명드리겠지만 또 굉장히 또 최근에 중요한 게 최근에 정부도 바뀌어서 의무 기록 보관에 관한 규정이 또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규제가 좀 게 있나요? 예, 작년에 몇 달 안 된 굉장히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을 위한 정보보호 안내서라고 해서 약 60장, 70장짜리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관 외부에도 보관 관리가 가능하도록 허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병원 내에서 시스템을 두고 병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환자의 목숨이나 혹은 병원에 금전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도 뺄 수 있겠다. 그걸 허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IBM이나 다른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관을 이미 해서 효율성을 좀 높이자 그런 추세가 일어날 수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외부의 그런 데이터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수월하게 잘 보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문성도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지고 있어서 좀 안전할 것 같고. 네. 이렇게 의료 데이터 보관이 좀 용이하게 바뀌어서 참 다행이네요. 네. 그럼 재해복구는 어떻게 IBM에서 하고 있나요, 서비스를? 예, 그래서 병원에 특화돼서 좀 재해복구에 대해서 좀 특성이랄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서 5개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IBM 복구센터나 혹은 IBM 클라우드에서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24시간 그리고 병원이 피해를 입더라도 뭐 재해복구는 바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구축을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병원 사람들은 뭐 적기도 하고 IT 팀 인력이 적고 그리고 재해복구에 관해서 뭐 지식이 많이는 부족하다 하는 경우 저희는 컨설팅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IBM에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재해복구가 잘 되는지 그리고 백업이 잘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모의 훈련을 통해서 백업이 잘 되는지 그리고 리스토어는 정말 잘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또 IBM 하면 큰 회사이기 때문에 또 가격이 굉장히 비싼 회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많으실 텐데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는 사용량별로 그리고 월별로 쓰는 만큼만 쓰면 돈을 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금적인 부분에서 융통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 번에 자금을 사는 것보다 월별로 하면 뭐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융통성 있는 효율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에서 보고가 일어나야 되는지 하는 것이나 총체적인 서비스는 또 관리 토탈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예,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저희 이제 IBM의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왼쪽 위에 보시면 DR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DR 서비스. 네. 총 4개의 서비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DR은 뭐의 약자인가요? 네, DR은 디제스터 리커버리라고 해서 재해복구. 네, 딱 그렇게 영어로 쓴 건데 네. 재해복구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재해복구가 나고 3시간 이내로 모든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것을 개런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DR 서비스가 가장 하이 레벨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3시간 복구가 가능하게 되고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디스크 미러링을 하고 데이터 복제를 하기 때문에 100% 저희 IBM에서 관리를 하고 리스토어까지 맞춰드린다. 이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게 굉장히 가격이 좀 크기도 하고 뭐 전사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중소병원들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백업 테이프 소산 원격 백업 이런 식이 있는데 말 그대로 병원에 일어난 데이터, 중요 데이터만 골라서 백업 테이프에 복사를 하고 그 테이프를 저희 복구센터에 소산시키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것이 정말 잘 리스토어 되는지까지도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네, 그렇습니다. 그 일부를 그 복구센터에 테이프 네네네. 형태로 해서 보관을 한다. 예. 그래서 네. 왼쪽 말씀해 주실 때 조은옥 대표 말씀해 주실 때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는 왼쪽은 총체적으로 다 해준다. 전체를 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만큼 뭐 가격은 세지만 3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그런 매력이 있다고 오른쪽은 중요한 데이터만 저희 IBM하고 병원에서 협의를 해서 중요한 데이터만 뽑아내고 대신 가격이 굉장히 싼 그런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밑에 보면 클라우드가 있는데 이것은 딱 위에 있는 좌측, 우측에 있는 것에 똑같이 내려오면 똑같은 겁니다. 클라우드로 이식을 했을 때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 왼쪽 밑에 클라우드 DR 서비스는 왼쪽 위에 있는 DR 서비스를 그대로 클라우드 상태로 올려놨을 때 하는 거고요. 당연히 가격은 클라우드에 얹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반응이 할 겁니다. 병원 전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그대로 올린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밑에 설명 보시면 3시간 이내로 재해복구 서비스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뭐 등등의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아까 백업 테이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거를 IBM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으로 재해복구를 시킨다. 그래서 내용은 위에 있는 백업 테이프와 같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일부만 꼭 더 중요한 것만 네네.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올려놓는다는 네네네. 이 4개가 고객님들께서 원하는 양만큼, 원하는 범위만큼 다 가능은 하지만 오른쪽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아무래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욕심만큼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중요한 것만 해보겠다 하시는 고객들께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쪽입니다. 재해복구 클라우드 이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네네. 이 각각의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좀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거나 클라우드가 그런 장단점이 네,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네. 아무래도 재해복구 센터에 넣는 거하고
IBM 클라우드에 하는 것은 클라우드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금 형태나 좀 더 가볍다거나 그런 정도의 일반적인 클라우드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서비스가 뭐 우리 병원에서 혹은 우리 뭐 센터에서 굉장히 도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잘 되고 있는지 잘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 토탈 솔루션 같은 경우는 A부터 Z까지 IBM에서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까지 리포팅까지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용을 줄이는데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냐라고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제 모의 복구 훈련이 있을 때 투입 시간이나 그리고 투입 인력까지도 60에서 90%까지 감소시켜서 굉장히 가볍고 자주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얼마만큼 빨리 복구를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그것을 빨리 복구를 시켜서 병원에서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로 하는 것이 저희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탈 솔루션의 뭐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이런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다시 이제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네, 진료를 다시 볼 수 있게 네,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다른 뭐 경쟁 업체들하고 비교한 도표가 오른쪽에 있는데 IBM 같은 경우는 뭐 복구 시간이라던가 복구 타임이라던가 혹은 복구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라거나 하는 것이 이제 리더 측면에 있고 가장 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독보적으로 네, 뭐 그렇게 되어 네, 있네요. 네. 퀄리티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재복구 서비스를 조금 더 요약을 하자면 왼쪽에 4개 정도 있는데 아무래도 IBM은 좀 큰 회사고 글로벌 기업이고 오랫동안 재복구 서비스를 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저도 봤었는데 해외에 있는 병원들 중에서는 IBM의 재복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많죠. 네. 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뭐 굉장히 보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IBM 서비스 패키지를 사세요가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최적화된 것이 뭐냐 그리고 고객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짜기 때문에 고객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약점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지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융통성 있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앞서서도 컨설팅을 그렇죠. 네. 제공한다고 했었던 부분이 이거군요. 네네네. 네. 그리고 당연히 이 서비스를 큰돈 들여서 했으면 비용적으로나 서비스 질적으로나 만족을 하셔야 될 텐데 그것은 뭐 병원 경영진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 일하시는 임직원분들도 만족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양쪽 다 만족하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도 편해야 되고 시간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비용도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조금 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재복구 관련해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예, 오른쪽 아래 화면에 보시면 연락처 제 이메일하고 자리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또 혹은 뭐 이렇게 또 번거롭게 연락을 하기 힘들다 그러면 각종 SNS에서 IBM 치시고 김상훈 치시면은 뭐 여러 가지 나오니까 그쪽에 쪽지 한 장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의료혁신을 향한 IBM 헬스케어 로드맵 방송이 발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다면은 네, 이쪽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최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의료혁신을 향한 IBM 헬스케어 로드맵 웨비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